박정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합니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추적 20분. 오늘도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저 대신에 박지원 의원과 네. 함께 네. 이 추적 20분을 진행하셨죠. 사건 얘기를 했는데도 예. 결국 정치로 자꾸 연결을 네.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혹시 뭐 민주평화당에서 공천 주시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갔습니다. 예. 기승전 정치였군요. 정치, 예. 이 추적 20분인데 사실 2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여러 가지 사설을 좀 빼야 되는데 사설을 자꾸 하고 싶었어요. 이게 큰일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갈게요. 바로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지금 충북 청주에서요. 지적 장애를 가진 중학생, 여중생이죠. 네. 지금 실종된 14살. 상태죠. 예, 14살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5살이니까 중학교 2학년 2학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기자께서 먼저 좀 설명을 예. 좀 해주세요. 사건을. 지난 23일 오전에 이 가족과 함께 숲 체험을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일찍 내려가야겠다. 먼저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내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네. 부모는 이 등산로 입구에 있는 돗자리 펴져 있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했는데 네. 1시간 정도 뒤에 이제 가족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와 있지 않더라는 아하. 겁니다. 실종 장소는 충북 청주시 가덕면 내암리 야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족들 말로는 무심천 발원지 근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23일이면은 오늘이 30일 아닙니까? 네, 벌써 8일째입니다. 일주일이 8일째죠. 아유, 이게 꽤 많이 지났어요. 지금 어떤 단서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는 뭐 우리 CCTV라든지 뭐 네.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실종이나 범죄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을 해냅니다. 그렇죠. 경찰이 투입이 예. 된다면. 근데 문제는 그 동선에서 CCTV가 많지는 않지만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전혀 흔적을 좀 찾을 수가 전혀 안 없다라는 나왔어요? 겁니다. 예. 어허. 이게 가장 이 범죄의 가능성 그래서 이거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고 사고사도 문제지만 가장 뭐 문제는 범죄 가능성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뭐 납치라든지 뭐 다른 부분 아하. 그런 것까지 지금 열어놓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까지만 해도 범죄 예.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실종된 곳 장소 부근에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래요? 예. 근데 오늘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다면 범죄에 의한 어떤 피해를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수색범이 밖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길을 잃었다면은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찾을 그렇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범죄의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수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이게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건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장 기자께서 이 네. 사건 설명하면서 저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이 지금 이제 실종된 아이를 찾으니까 조은누리 양이죠. 예. 공개가 됐죠. 예. 그 혼자 산에서 내려가겠다 벌레가 많아서 네.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이게 지적 장애라는 게 굉장히 이제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 낮은 수준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도 있는데 아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혼자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이 부분도 경찰이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지적 장애가 뭐 지금 2급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2급 정도면 사실은 이렇게 그 학습이 불가능해요. 학교에서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지금 이 아이 친구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학습도 하고 있고 외관상 전혀 어떤 그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볼 때 상당히 좀 나름의 능력이 있는 친구로 보이고 네. 또 아마 집 주변이니까 지리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네. 부모님 말씀을 보면은 아이가 장애가 있긴 하지만 집을 찾아오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그 주변을 찾는 이런 능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길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옆에 주변에 위험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내려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뭐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적 장애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사건이 나면 항상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혹시 신고가 들어갔을 때 경찰이 조금 나태하게 그렇죠.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나, 초동 수사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 나오고 얘기를 있습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지적 장애가 있다 하고 하산 방향을 이렇게 지정해서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루트만 경찰이 막 조사를 하거나 수색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나 거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산했거나 다른 쪽으로 이제 갔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영 다른 방향으로 수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이걸 뭐 경찰의 잘못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네. 일단 지적 장애가 약간 있고 또 예. 부모님,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그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또 사실상 산이기 때문에 수색범위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끌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초반에 범위를 잘못 잡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하, 그래요?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예. 지도를 보니까 이 충북 청주시 가덕면 내암리 주변의 야산이 상당히 좀 넓은 넓어요. 편이에요. 넓은 편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사실 비슷비슷하다 그래요. 외국사람들에서 보면은 그 동네가 같다 그래요. 뭐 그렇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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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지리감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우리 동네랑 비슷한데 하다 보면 헤맬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좀 초반에 넓혔으면은 좋았을 텐데 더군다나 일주일까지 됐다면 네. 한 3, 4일 정도부터는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수색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이미 근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으니까 이제 수색 범위는 꽤 넓혀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많이 넓어졌죠. 넓어졌죠. 엄청 예. 넓어졌죠. 예. 근데 지금 여름이라서요. 완전히 한여름이라서 그렇죠. 이게 또 물론 겨울이면 더 위험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날씨가 네. 추우니까. 근데 여름이라서 이게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수색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겨울보다는 생존의 여건은 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폭우가 또 계속 쏟아졌고요. 장마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쩌면 더 발견하기 어려운 게 수풀 같은 게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이기 때문에 장점 단점을 이미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 시간이 이제 7일이라는 게 아마 좀 골든 타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먹지 못하는 시간이 꽤 길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또 밖에서 뭐 야생 어떤 과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또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일단은 두고 우리가 경찰이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숲속에서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상황을 그렇죠. 가정한 건데 만약에 범죄라면은 뭐 납치 같은 그런 범죄라면은 뭐 유괴라든지. 예, 네. 유괴. 근데 지금 뭐 그런 제보들이 좀 들어왔다면서요? 그렇죠. 7km 떨어진 곳에서 네. 이 닮은 학생을 봤다는 이 연락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색팀이 좋은 누리 양과 예. 닮은 학생을 봤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얼굴이.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뭐 만약에 7km 떨어졌는데 그 좋은 누리 양이 맞다 그러면 그건 차량으로서 이동해서 납치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납치 내지 아니면 차량 이동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제는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7km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 사실 7km면은 성인이 1시간 2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먼 거리는 아닌데 문제는 이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CCTV에 포착이 안 될 다 수가 잡혀요. 없습니다. 아. 그런데 7km를 떨어진 곳에 갔는데 CCTV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차량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가 됐다거나 유괴가 됐다거나 아니면 아주 좋게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호의를 호의로. 베풀었는데 엉뚱한 곳에 데려다 둔 경우일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CCTV 7km라면은 CCTV에 반드시 걸어갔다면은 잡힌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군요. 어찌됐든 근데 그 7km 떨어진 지역에서 봤다는 학생이
이 조은누리 양인지는 아직 확인이 된 아직 건 아니고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탐색팀을 지금 보냈는데 아직까지 뭐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차라리 뭐 이게 맞다면 오히려 뭐 호의적인 동성이었다 이러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 사실 지금 제보로 지금 확인을 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어딘가로 이동을 시켜놨다 그러면은 제보에 의존하는 부분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의 뭐 현재로서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그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형태로 해가지고 그 추색 범위를 체계적으로 한 칸씩 이렇게 추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특전사 투입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할 때 수색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 사각형 형태를 수색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이렇게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네. 한 칸씩 수색에 나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시간과 많은 장비가 들어가죠. 인력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 제보 그리고 신고 이런 것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산에서 뭐 아무리 특전사라고 하더라도 수색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인원수 제한도 있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게 전 방송에 또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조은누리 양 사진하고 얼굴하고 그렇죠. 뭐 티셔츠하고 그래서 제보만이 아마 이 조은누리 양을 좀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해요, 사실은. 7, 8일째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보만이 이 찾을 수 있는 뭐 아주 유일한 아니면 아주 강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뭐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이런 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조은누리 양이 뭐 우리가 지적장애인한테 너무 집중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사춘기의 여중생이거든요. 네. 다양한 호기심이라든지 하고 싶은 게 많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정말 벌레가 많아서라기보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 있어가지고 잠시 엄마로부터 떨어지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만약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제 시가지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외로 아직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렇다면은 수색 범위를 조금 바꿔서 그리고 조금 그 생각을 좀 바꿔서 좀 수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요 정도 나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휴대폰이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아마 휴대폰이 없거나 예. 막 꺼졌거나 그래서 휴대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도 좀 답답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거기서 뭐 네. 더 조사를 못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면 금방 그렇죠. 또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네. 지금 못 하는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보의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특히 이제 청주 상당 그쪽에 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얼굴을 좀 확인하셔서 네. 한번 좀 유심히 주의를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청주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이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지만은 미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 여고생이었어요. 여중생이 맞아요. 아니라 그때 예. 맞죠? 네. 그게 2014년 1월 달에 청주시 용암동에 사는 이다현 양이 예.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외출을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뒤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색을 나섰는데 CCTV가 확인된 게 있어요. 근데 친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고시원에 잠시 기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고시원으로 갔던 그런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48세 한모 씨라는 사람하고 이 양이 좀 가깝게 지냈던 모양인데 이 한 씨가 이다현 양이 키우고 있던 고양이를 대신 맡아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두 사람이 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것처럼 보이고 가는 네. 것처럼 보이고 그 뒤로 실종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경찰은 이 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봤는데 얼마 뒤에 스스로 목을 매서 숨진 채 사망했어요. 발견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현재 미궁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알 수가 없죠. 5년 전 사건인데 아직도 뭐, 미제인 거네요. 그렇죠. 장기 미제가 돼버렸고 아하. 그래서 지금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타임을 만약 놓쳐버리면 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좀 수사력을 모든 것을 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청주라든지 충북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네. 이 실종된
그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청소년들 실종자 수가 18명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볼 때 사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급선무다. 네. 그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정체가 여전합니다. 강동대교부터 3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에서 성수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반포에서 여의도 사이로 쭉 서행하고 반대 잠실 쪽으로 방화에서 성산을 지나는데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반포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행주대교에서 반포 지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 동쪽으로 이동하실 분